단돈 수천억으로 수백 조짜리 공장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성이 미국 SMR 회사에 조용히 지분을 넣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 조를 쏟아붓는 이곳, 2027년부터 가동되어야 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를 보낼 길이 없습니다. 필요한 전력만 원전 열기 불량. 1분만 정전돼도 수천억이 날아가는 게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내린 결론, 전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공장 옆에 직접 원전을 짓겠다는 것. 하루아침에 수조 원짜리 잭팟이 터질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삼성이 조용히 베팅한 이 판의 진짜 수혜자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이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직접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왜 뉴스가 안 됐는지 아세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53년까지 전력 1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송전탑? 주민들 반대로 못 짓습니다. 재생에너지?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뭘 했냐? SMR, 소형 모듈 원전 회사에 직접 돈을 넣은 겁니다. 공장 바로 옆에 원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이 했습니다. 3마일 원전 재가동시키고 20년 전력 구매 계약 체결했어요. 전기료요? 시장 가격의 2배를 줬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고의 머리들이 왜 갑자기 원전에 조 단위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SMR이 뭐고 용인 클러스터가 왜 문제인지. 둘째, 2026년에 터지는 정책 변화. 셋째, 어떤 한국 기업이 돈을 버는지. 오늘 핵심 기업 다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남들이 뉴스 보고 뒤늦게 뛰어들 때 여러분은 이미 자리 잡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콘센트가 없습니다. 에어컨 있으면 뭐해요? 못 쓰잖아요.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딱 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어디에 있죠? 동해안이에요. 울진, 영덕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전기 먹는 괴물은요? 용인에 있어요. 수도권 한복판입니다. 이게 바로 용인의 역설이에요. 전기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냐? 송전탑이에요. 근데요, 송전탑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기억나시죠? 지금도 똑같아요. 동해안에서 수도권까지 새 송전선 깔려면요, 주민동의, 환경평가, 인허가 빨라야 10년입니다. 근데 용인 클러스터는요, 2027년부터 공장 돌아가요.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요, 반도체 공장은 일반 공장이랑 달라요. 상상해보세요. 반도체 팹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웨이퍼가 공정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기가 1분 끊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정 중이던 웨이퍼, 전부 폐기예요. 수천억 원이 날아갑니다. 단 1분만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요, 24시간 365일 끊김없는 전력이 필수입니다. 전압이 조금만 흔들려도 안 돼요. 주파수가 살짝만 틀어져도 불량이 터집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는요? 재생에너지로는 반도체 공장 못 돌립니다. 간헐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뭘 선택했냐? 원자력이에요. 그것도 소형으로요. 자, 그럼 SMR이 정확히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원전의 레고 블록이에요. 기존 대형 원전 있잖아요. 엄청 커요. 원전 한 기당 1기가와트급이에요. 짓는데 10년 넘게 걸립니다. 비용도 수십조 원이에요. 근데 SMR은요, 모듈 하나가 77메가와트예요. 높이 23m, 지름 4.6m, 무게 700톤. 이게 뭔 소리냐?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요, 트럭이나 기차로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건설 기간이 확 줄어요. 그리고 핵심은요, 이걸 레고처럼 쌓을 수 있어요. 전력이 더 필요하면 모듈을 추가하면 됩니다. 6개 붙이면 462메가와트, 12개 붙이면 924메가와트. 대형 원전 한기 수준이에요.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전을 공장 옆에 짓는다고요? 그게 안전해요? 당연히 이 생각 드시죠? 후쿠시마 사고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SMR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을 씁니다. 바로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에요. 기존 원전은요, 비상 상황에 펌프를 돌려서 냉각수를 순환시켜요. 근데 후쿠시마 때 뭐가 문제였냐? 전기가 끊기니까 펌프가 안 돌아간 거예요. SMR은 다릅니다. 전기가 완전히 끊겨도요, 중력과 자연 대류만으로 원자로를 식힙니다. 펌프가 필요 없어요. 사람 개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물리법칙이 알아서 해요.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오고. 이 원리로 무기한 냉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MR은요, 인구 밀집 지역 근처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용인 클러스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송전탑 필요 없습니다. 전기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이 같으니까요. 자, 여기서 투자자의 눈으로 봐야 해요. SMR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시장이 커도 못 만들면 끝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부족해지는 게 뭘까요? 정답은 안전을 담보하는 부품입니다.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려면요, 냉각수가 정해진 경로로 흘러야 해요. 이 흐름을 바꾸는 게 뭐냐? 밸브예요. 비상 상황에서 밸브가 정확한 타이밍에 열리고 닫혀야 합니다. 이걸 움직이는 장치가 뭐냐? 액추에이터예요. 원전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가 위험해라고 알려줘도요, 밸브가 안 열리면 끝이에요.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SMR에서는요, 센서보다 액추에이터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액추에이터 시장을 국내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원전 수출 이력까지 있는 곳이에요.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SMR이 아무리 좋아도요, 당장 내년에 가동할 순 없거든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요, SMR 상용 운전 시점은 2034년에서 2035년 사이입니다. 근데 용인 클러스터는요, 2027년부터 전기가 필요해요. 이 7에서 8년의 공백을 뭘로 메우냐? LNG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예요. 정부가 용인 산단 내에 3기가와트 규모 LNG 발전소를 확정했어요.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각 1기가와트씩 담당합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해요. 여기서 핵심은요, 반도체 공정은 전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열도 필요합니다. 클린룸 온습도 제어, 화학 공정에 스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순 화력발전소가 아니라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 방식이 채택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돈의 흐름을 봐야죠. LNG 열병합 발전소의 핵심 설비가 뭐냐? HRSG예요. 배열 회수 보일러. 가스터빈 돌리고 나온 뜨거운 배기가스로 증기를 만드는 장치예요. 이 HRSG 분야에서 글로벌 톱티어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요, LNG로도 돈 벌고 나중에 원전 기자재로도 돈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것도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타이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필 지금이냐? 2026년 1월 1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송전탑 건설이 왜 막혔냐? 건축법, 농지법, 도로법, 35개 법률 인허가를 다 따로 받아야 했어요. 지자체마다 태클 걸고 주민들 반대하고 10년이 걸려도 못 짓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뭘 바꿨냐?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생겨요. 실시계획 승인 한 번 받으면요, 35개 법률 인허가를 전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자체 태클 무력화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송전망 건설 속도가 확 빨라진다는 거예요. SMR 부지 선정, 인허가도 마찬가지고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 겁니다. 2026년이 골든타임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핵심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SMR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LNG가 오래 가든 빨리 끝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어느 시나리오가 되든요, 돈이 흐르는 길목은 정해져 있거든요. 첫째, 전력망. 전기가 동해안 원전에서 오든 단지 내 SMR에서 오든 이걸 배분하고 제어하는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는 무조건 필요해요. 전기가 소비되는 모든 곳에서 수익이 납니다. 둘째, 열교환 설비.
LNG 발전소든 SMR이든 증기 만들고 터빈 돌리고 다시 물로 식히는 장치는 필수예요. 복수기, 열교환기. 이건 어떤 발전소를 지어도 들어갑니다. 셋째, 안전장치. SMR이 확산될수록요, 밸브와 액추에이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왜냐? 대형 원전 한 기 대신 SMR 모듈 여러 개를 쓰잖아요. 단위 출력당 밸브 밀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인프라 논리예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 이기든 모든 거래는 이 세 곳의 인프라를 거쳐야 합니다. 전력망, 열교환 설비, 안전장치. 이 세 가지 길목을 장악한 기업이 결국 웃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기업들을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상위 1%예요. 집중하셨는지 확인하는 퀴즈 나갑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의 핵심 설계 철학이 있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완전히 바뀐 안전 개념인데요. 전기가 완전히 끊겨도요, 펌프 없이, 사람 개입 없이, 오직 중력과 자연 대류만으로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시스템. 이 시스템의 이름은 뭘까요? 1번, 피동형 안전 시스템. 2번, 능동형 냉각 시스템. 3번, 비상노심 냉각 장치.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요, 010-8672-4606 이 번호로 정답 번호를 문자로 남겨주세요. 정답자분들께는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시크릿 종목, 그리고 매매 타이밍, 목표까지 담긴 리포트를 비공개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중에 널린 증권사 리포트 아니고요. 기관이랑 외인들끼리만 은밀하게 돌려보는 증권사 리포트엔 안 나오는 그 자료입니다. 자, 그럼 정답 다 남기셨을 거라 믿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길목, 전력망, 열교환 설비, 안전장치. 이 길목을 장악한 기업들, 대장주, 핵심 파트너, 그리고 시크릿 기업.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타이밍이에요. 근데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돈의 순서입니다. 대장이 길을 뚫으면요, 그 길로 가장 먼저 돈이 들어옵니다. 핵심 파트너한테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잭팟이 터져요. 오늘 이 순서대로 세 기업을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대장주입니다. LS 일렉트릭. 이 기업을 대장주로 뽑은 이유는 명확해요. 전기가 어디서 오든 상관없습니다. 동해안 원전에서 오든 단지 내 SMR에서 오든. 이걸 배분하고 제어하는 장비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전기가 소비되는 모든 곳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원전이 지어져야만 돈을 벌어요. 근데 LS 일렉트릭은 다릅니다. 전기가 흐르는 한 계속 돈을 법니다. 이게 대장주의 자격이에요. 용인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핵심이 뭐냐? HVDC예요. 초고압 직류 송전. 기존 규를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신규 송전탑, 주민 반대로 못 짓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동해안 전력을 수도권으로 직송하는 HVDC예요. LS 일렉트릭이 이 분야의 핵심 설비를 만들어요. 변환 밸브, 변환용 변압기. 이거 없으면 HVDC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근데요, 여기서 숫자가 중요해요. LS 일렉트릭이 부산 공장 HVDC 라인을 증설했어요. 연간 생산 능력이 기존 2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딱 3배예요. 왜 이렇게까지 투자했겠어요? 용인 클러스터 물량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깔아놓은 겁니다. 국내만이 아니에요. 북미 시장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요. 북미 중심으로 1조 3천억 원 이상 전력 솔루션 수주를 달성했어요. 미국 AI 데이터 센터 전력 시스템 수주가 1,329억 원. 빅테크 배전반 공급 계약이 4,600만 달러. 이게 뭔 뜻이냐? LS 일렉트릭이 단순한 기기 제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벌 하이테크 인프라 파트너로 격상된 겁니다.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폭발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LS 일렉트릭이 SMR 시장에서도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4년 12월
LS 일렉트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MOU를 맺었습니다. 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에요. 핵심이 뭐냐?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입니다. SMR은 분산형 전원으로 작동해요. 태양광, 풍력이랑 연계되어야 하고요. 전력망 주파수 유지, 사고 시 독립운전.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마이크로 그리드예요. LS 일렉트릭이 이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한수원이 개발한 혁신형 SMR이에요. 여기에 LS 일렉트릭 전력계통 기술을 결합해서요. 패키지로 수출하거나 용인 클러스터에 적용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밸류에이션을 바꿉니다. 단순 전력기기 업체가 아니라요. 차세대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LS 일렉트릭이 길을 뚫으면요. 그 길로 가장 먼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핵심 파트너예요. BHI. 이 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뽑은 이유요? 한마디로 양다리예요. 좋은 의미에서요. 용인 클러스터의 현재와 미래, 둘 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SMR이 늦어지면 LNG로 돈 벌어요. SMR이 빨라지면 원전 기자재로 돈 벌어요. 어느 쪽이 되든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해지입니다. 먼저 현재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용인 클러스터에 3기가와트 규모 LNG 발전소가 들어가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요. LNG 열병합 발전소의 심장이 뭐냐? HRSG예요. 배열 회수 보일러. 가스터빈 돌리고 나온 뜨거운 배기가스 있잖아요. 이걸로 증기를 만드는 장치예요. 이게 없으면 열병합이 안 돼요. BHI가 이 분야에서 글로벌 원티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내 LNG 발전소 건설이 확정됐잖아요. 이건 BHI한테 즉각적인 수주 기회예요. 동해안 수도권 송전망 건설이 지연될수록요. LNG 발전의 중요성은 더 커져요. BHI 실적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요, BHI의 진짜 가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원자력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됐거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 원전 있잖아요. 보글 원전 3, 4, 5기요. 여기에 복수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복수기가 뭐냐? 터빈 돌리고 나온 증기를 다시 물로 식혀주는 장치예요. 어떤 원전을 지어도 이건 무조건 필요합니다. SMR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케일 파워 모듈은요, 증기 발생기를 원자로 용기 내부에 통합시킨 구조예요. 근데 복수기와 보조 열교환기는 여전히 필수 설비로 남아있어요. BHI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검증된 기업이에요. 최근에도요, 한국수력원자력과 468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어요. 신한울 3, 4호기 복수기 공급 계약이에요.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요. BHI가 뉴스케일 파워 루마니아 프로젝트에도 관여하고 있어요. 로파워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 피드 2단계에 진입했어요. 기본 설계 단계예요. 삼성물산이 건설 파트너, 플루어가 설계 파트너로 참여 중이에요. BHI는 이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요, 열교환기 및 보조기기 공급망 진입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뭘 했냐? 미국 현지 법인 BHIFW를 설립했어요. 북미 및 유럽 SMR 시장 공략을 위한 영업망 강화예요. 미국 IRA 혜택도 누리면서요. 현지 공급망에 녹아들려는 전략적 포석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핵심 파트너예요. 근데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대장주가 길을 뚫고. 핵심 파트너가 돈을 벌 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잭팟이 터지는 곳이 있어요. 자, 시크릿 기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SMR의 기술적 본질을 꿰뚫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피동형 안전 시스템 말씀드렸죠? 이게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냉각수가 정해진 경로로 흘러야 해요. 이 흐름을 바꾸는 게 밸브예요. 밸브를 움직이는 게 뭐냐? 액추에이터입니다. 원전의 근육이에요. 센서가 위험해라고 알려줘도요, 밸브가 안 열리면 끝이에요.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SMR 시대에는요, 센서보다 액추에이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됩니다. 이 기업이 바로 이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서 핵심 숫자가 나와요. 국내 전동 액추에이터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70%예요. 사실상 독점이에요.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원전용 시장에서도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SMR이 확산되면 이 시장이 통째로 커지거든요. 근데 경쟁자가 없어요. 이 기업이 다 먹는 구조예요. 근데 원전용 액추에이터는 아무나 못 만들잖아요? 맞아요. 극한의 조건을 견뎌야 해요. 고온, 고압, 고방사능 환경이에요. 특히 비상 상황에서요. 전력이 끊겨도 스프링임이나 DC 백업 전원으로요. 페일세이프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해요. 고장나면 안전한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걸 증명했어요. UAE 바라카 원전. 한국이 수출한 원전이에요. 여기에 액추에이터를 납품했어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거예요. 국내에서도요, 최근 신한울 3, 4호기 건설 프로젝트에서 38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어요. 최신형 대형 원전 APR1400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SMR 모듈화의 숨겨진 수혜.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이에요. 왜 이 기업이 숨겨진 진주인지. SMR의 모듈화 특성을 보셔야 해요. 대형 원전 한 기 대신이에요. SMR 모듈 여러 개를 설치하잖아요. 뉴스케일 보이저 6는 모듈이 6개예요. 그럼 뭐가 늘어나냐? 배관이 늘어나요. 밸브가 늘어나요. 액추에이터가 늘어나요. 단위 발전 용량당 필요한 액추에이터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이게 구조적인 물량 증대예요. 대형 원전 시대보다 SMR 시대예요. 이 기업에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요. 센서는 교체 주기가 길어요. 반영구적이에요. 근데 액추에이터는 달라요. 기계적 구동구잖아요.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교체 수요가 발생해요. 소모성 부품의 성격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SMR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요, 지속적인 유지보수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MRO 매출이에요. 한 번 팔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기업 가치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대장주, LS 일렉트릭. 숫자가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HVDC 3배 증설, 북미 1조 3천억 수조. 전력망의 황제입니다. 핵심 파트너 BHI.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어요. LNG로도 돈 벌고 SMR로도 돈 벌고 포트폴리오의 앵커예요. 시크릿 기업은요, 아직 시장이 안 봤어요. 근데 SMR이 확산되면요, 이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습니다. 고베타 수혜주예요. 아직 문자 안 보내셨으면 시크릿 기업은 꼭 참여하셔서 비공개로 받아가시고요. 지금은요, 다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원전, SMR? 위험하잖아. 이러면서요. 근데 이 돈의 순서를 본 여러분은 다르죠? 대장이 길을 뚫고 파트너가 돈을 벌고 시크릿 기업에서 잭팟이 타지는 이 흐름을 아는 사람만 웃습니다. 나중에 남들이 뒤늦게 환호할 때요. 제 영상 보시며 조용히 웃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